이게 1801년이에요. 수강생들로 빼곡한 강의실. 이곳은 해커스 공무원 학원입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의 목표는 한 가지.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여느 때와 같은 아침입니다. 부지런한 발걸음의 목적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는 공시생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 공부를 하며 보내는 이들. 공부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로비 공간은 이미 자습생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모인 이들. 이렇게 이른 시간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아침 식사는 했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해커스 공무원 학원 연강반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 4개월 차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아침은 제가 아침 일찍 영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아침식을 따로 먹진 않고 점심시간에 학원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편이에요. 저는 학원 오자마자 자습실을 가면 거기에도 한 7시 정도만 되어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학원 자체에서도 아침 일찍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또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자습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일어나는 대로 가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곳이라서 그냥 학원에 와서 일단 제일 주된 공부는 그날 데일리 테스트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그날 시험 칠 과목에 대해서 이론서를 다시 읽고 기출 문제집을 풀고 또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또 다른 변형 문제 같은 것도 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데일리 테스트는 저희가 기본반부터 심화반까지 오면서 매일매일 테스트 치는 건데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와 동의어 같은 것도 같이 치고 그리고 그 전날 배웠던 과목에 대해서 과목 선생님들께서 직접 10문제씩 그 문제를 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치고 담임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순위를 공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경쟁도 하게 되니까 좀 더 학습 동기에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실 때 어떤가요? 심화반에 오니까 다들 되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순위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생들과 함께 일찍 하루를 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김송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게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시시한 얼굴로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이제 교실에 이제 착석을 해서 제 수업을 들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이 오전 시간이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사실 요즘은 더 강사 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책임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 주로 좀 책임감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보통 학생들 만나면 일단 뭐 몇 시에 왔냐고 많이 물어봐요. 몇 시에 왔냐? 뭐 하프는 들었냐? 이렇게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오전 수업이 끝나면 이제 한 12시 5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나는 친구들은 뭐 밥 먹었니? 뭐 이 정도로 물어보는. 그래서 보통 아무래도 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험 시즌 좀 다가오면 뭐 데이 몇 외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갈구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일단 수업 시간 따로, 그 다음에 공부 시간 따로라고 이렇게 자꾸 분리하려는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수업 시간을 최대한 영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집중도 사실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집중이 딱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연습이 되면 그게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서 복습하는 양을 좀 줄여주면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만 잘 지켜주면 제가 이제 학생들이 최대한 그 집중하는 시간을 폭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수업 시간에 제가 잘 정리해서 저는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만 잘 해주시면, 집중만 잘 연습해서 해주시면 제가 강의는 최대한 잘 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껏 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관문을 지나쳐서 왔을 텐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에 들어왔을 때 이제 공부를 또 시작한다는 데서 또 다른 관문이 하나가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이 관문을 너무 무겁거나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무겁고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지루하고 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살면서 거쳐온 그 관문을 하나 더 거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임해줬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공부를 정말 할 때는 되게 진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상 제가 이제 노량진 강남을 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리를 다닐 때나 혹은 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진지한 태도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 시간이 또 길어질 수밖에 없고 수업 시간이 길어지면 또 자괴감도 커지고 자신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대단하게 너무 막 무겁게 이 수업 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편하게 살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관문을 통과하는 기분이다. 그런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되 공부를 할 때는 진지하게 해서 최대한 수업 시간을 좀 단축해서 공부했던 그 경험을 나중에 살면서도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은 1시부터 점심시간을 가집니다. 도시락, 컵라면 등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알찬 식사들이네요. 길지 않은 시간을 쪼개어 식사를 끝내고 오후 일정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점심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데일리 테스트 치기 직전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같이 먹는 친구와 언니들과 만나서 주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뭐 어려운 부분이나 단어 같은 거 같이 퀴즈 같은 것도 내주면서 시간도 보내고 또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에 각자 뭐 스트레스를 푸는 한 해소 방법으로 그리고 쓰고 남는 시간은 교실에 올라와서 같이 모두가 교실에 앉아서 데일리 테스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 후의 일과는 대부분 아침과 같이 반복됩니다. 오후에 치를 데일리 테스트나 수업을 준비합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의 업무 공간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담임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편집하고 학생과 선생님의 소통을 더욱 수월하게 해주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을 만듭니다. 강의실에서 오후 수업이 진행될 동안 수업이 없는 학생들은 영강반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자습실에서 자습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졸릴 법도 한데 모두들 졸린 기색 없이 자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모든 수강생들이 다가올 공무원 시험에서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선발 인원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연 학생은 과연 어떨까요?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좀 급해져서 그렇진 않는데 초반에 수업 시간이 한꺼번에 4시간씩 이렇게 있으니까 좀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해이해지는 날에도 주변 분들이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일단 와서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면 일단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주변 사람 제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오히려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 공무원 시험 합격. 공시생들이
긴 시간을 감내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고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공시생들이 존재의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셔야 되지만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중석 선생님입니다. 주문모는 이것만 배웠어. 이중석 선생님은 그동안 수강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이 늦은 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야 다 공시생들의 숙명이니까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 국가직에 합격하겠다, 내년 서울시 합격하겠다, 이런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합격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라는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여행을 많이 다니겠다 이런 거 말고, 내가 합격을 만약에 4월 국가직에 합격을 하면 합격한 날부터 합격 통지서가 나온 날부터 며칠까지는 어디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좀 합격한 이후에 구체화된 계획을 좀 짜놓으면 공부하는 게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어떤 특정 대학과 특정 과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친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공부하는 추동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가직 합격 이거 말고 이외에 어떤 그 합격한 이후에 자기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해 놓고 공부를 하면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그 힘든 그 여정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노정은 누구에게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누구나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공부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고 좋은 교재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이제 지양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딱 시간이 확보돼야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학원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3, 4시간씩 막 이렇게 막 보면 오전에 수업 들어가면서 이렇게 배웠는데 또 나와서도 계속 있고 막 식사도 안 하시고 막 그렇게 계속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정작 결과가 굉장히 좋으면 다행인데 좋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확보되어지만 공부하시는 분하고 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분하고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확보돼서 공부하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조건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면 가끔씩 이제 수험생분들을 마주치죠, 지하철에서. 근데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눈에 걸려요. 뭐냐면 그 시간에 그냥 영어 단어를 좀 외우면 어떨까.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는 시간에,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시는 시간에 좀 영어 단어나 한자나 이런 것들을 좀 외우시면 어떨까 싶죠. 그래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학습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습의 방법 중에서 제가 항상 수험생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어떻게 잘라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하는 표현은 뭐죠? 순공?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그냥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쓰느냐는 정말 수험생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하는 그 고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하고 있던 일은 아니지만, 저도 원래 꿈이,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한테는 제가 얘기하는데, 저도 원래 꿈이 선생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학교에 있다 보니, 학교가 또 적성에 안 맞아서 이렇게 사교육 현장으로 나오게 되고 이랬는데, 저는 글쎄요, 어떤 일을 중단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로 보면 저는 기존에 어떤 하고 계셨던 일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제자로서가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서 굉장히 좀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는 굉장한 그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하고 계셨던 일들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공간을 바꿔가면서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도 거기에 그 삶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 공간 자체를 포기한 건데, 그런 포기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공무원이 되지 않더라도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충고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분들은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 사실 이런 거는 입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실제의 그 자기 삶으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거든요. 뭐 그런 용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해줄 얘기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화를 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지금 이제 2018년 2차 경찰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신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학원에 오세요. 뭐 이렇게 주스도 사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 강남 캠퍼스에 오셨는데, 키가 한 180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키가 굉장히 크시고, 막 어깨도 이렇게 쫙 벌어지시고, 몸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굉장히 준수하시고. 근데, 청주 분이시래요. 네, 현장에서 제 수업을 들으신 건 아니고, 청주에서 인강을 들었는데, 해커스 공무원에 연락을 해서,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과 가까운 쪽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제 강남 캠퍼스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아무도 안 계셨어요. 일요일이라서 아무도 안 계셨는데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보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스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청주에서 사실 선생님을 인강으로 수업을 들은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러십니까? 근데 일요일 날 이렇게 어떻게 오셨으면 했더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저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오셔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무실에 그 믹스 커피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5분 동안 고맙다는 말을 한 30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뭐 세보진 않았지만 한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근데 어떻게 청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덩치가 산만하신 분이
근데 그냥 우는 게, 그러니까 이게 눈물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우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이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지켜만 봤어요. 위로도 안 해드렸어요. 울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그 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우신 것 같아요. 2, 3분이 사실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선생님 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럼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보냈어요. 제가 지금 이 에피소드를 왜 얘기하냐면 제가 가르치는 강의실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 수험생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는 데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엄청난 게 뒤에 있을 거예요.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는데 차마 못하고 가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느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죠. 아, 중상아, 넌 정말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격하실 때가 사실은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로서는 사실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자 중서가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좀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강의실에서 다 이게 뿜고 나오려고 노력은 하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이 말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처져서 졸리게 되면 그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분이 그 한 문제 때문에 또 1년을 또 이 소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이 공무원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고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면서 저 불안감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 그 얘기가 우리 삶에도 굉장히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이 그 감정이 불안하다는 그 감정 자체가 굉장히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용기로만 바꾸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요. 그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 그게 용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텐션이 전혀 없는 분들, 긴장감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안감과 긴장감은 좀 다른데 사실은 그 심리적 기제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긴장감이 전혀 없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운동선수들도 약간의 긴장은, 너무 긴장하면 안 되지만 공부할 때도 약간의 긴장감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불안감의 어떤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한 애착이 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용기로 전환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용기로 이 불안감을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큼 훌륭하게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없다.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에 대한 무한 신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다면 글쎄요. 그 불안감이 분명히 용기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말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예요. 저는 그 수험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믿지 않는데 누가 본인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지 못하면서 남들이 날 믿어주길 바란다는 거는 너무 웃긴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년에 합격할지 계속 의심만 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남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매일 거의 친구들한테 우리 수험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건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질도 윤택해지는 거거든요. 보통 수험생들을 보면 자기를 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어떤 삶의 좌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 그 두 개만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 애죠. 그것도 또, 우리 흔히 뭐 이상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나르시시즘처럼 막 자기에 도취돼서 막 이렇게 막 흐물흐물대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존엄성을 확보하면 그 불안감은 반드시 용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긴장이 증폭돼서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하루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얘기하면 하루에 한 3번씩 거울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얘기를 본인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훌륭하게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없다. 이번 질문은 아까 전에 질문과 답변이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자기에 대한 무한 사랑,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무한 신뢰. 그거는 꼭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있죠. 있는데 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그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사실 지겹거든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한자로는 연마라고 하죠, 연마. 그러니까 자신을 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다른 공무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사 선생으로서 제일 싫어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뭐 편리성이 있어서 앞 글자를 따서 외운다거나 연표를 그냥 막 이유도 없이 그냥 외워서 문제를 답을 내는 그런 방식의 공부는 자신을 연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나 이 기본 과목들, 필수 과목들, 뭐 우리가 7급 같은 경우는 더 이제 필수 과목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연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공부가 또 멋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험을 보기 위한 용도로만 딱 제한시켜 놓고 공부를 하시면 계속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공부라는 거는 본인을 연마하는 것이니까 그 연마하는 것에 대한 그 훈련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또 강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마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기쁨, 공부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탁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보다는 훨씬 더 양질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합격하시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합격을 하고 나면 일단은 저희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일단 잠을 마음대로 자는 거고 그리고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랑도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그리고 지방이니까 내려가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시간을 뺏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을 해서 좀 괜찮은 것 같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도 빨리 합격을 해서 나중에 다 하고 싶어요. 많은 것을 외면하고 포기하며 평범하지만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공시생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속에 담긴 그 간절함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우리 해커스 공무원은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내일을 여는 문이 될 수 있도록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